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소백산의 부드러운 능선을 온전히 즐길 수 있고요. 또한 철쭉 산행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백산 희방사 코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6월 2일 날 다녀왔는데요. 6월 2일 현재 개화 정도는 한 20%, 30% 정도로 조금 아쉬운 상태입니다. 다음 주가 가장 절정일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만개하지 않고 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백산 희방사 코스는 희방폭포를 보고서 그리고 연화봉에 올라서 제1연화봉 그리고 비로봉까지 가는 코스인데요. 소백산이 알프스라 불리우는 이유는 소백산의 그 부드러운 능선과 그 탁 트인 조망 때문인데 그 왜 소백산이 알프스라 불리우는지 잘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 경우 조금 코스가 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진 않은 편이고요. 좀 체력이 안 좋으면 완주가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험한 구간은 없고요. 접근성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차차로는 조금 접근이 어려운데 제가 자세한 거 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은 너무너무 멋있고요. 일단 연화봉에 올라가면은 비로봉까지 보이는 능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소백산의 그 부드러운 능선이 왜 사람들이 소백산을 좋아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코스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남의 제2폭포라 불리우던 희방폭포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철쭉철에는 정말 철쭉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등산 시작하면 10분 만에 만날 수 있는 희방폭포의 모습이고요. 희방폭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좀 풍부하더라고요. 이거는 등산로에서 찍어본 꽃인데 좀 예뻐서 보여드리고요. 제1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연화봉과 그리고 제2연화봉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비로봉 근처에서 천동 삼거리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 능선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웁니다. 비로봉에서 어이곡 삼거리 방향 그리고 국망봉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진짜 소백산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천동산거리 가기 전에 있는 능선인데 특별히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가 비로봉인데 이 길이 너무 예뻐서 제가 소백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연화봉에서 제2연화봉과 그리고 천문대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철쭉이 피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1연화봉에서 연화봉과 제2연화봉을 본 사진이고요. 소백산 비로봉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비로봉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이 부드러운 능선과 그리고 여기 소백산이 그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잘 못 자라는데 그로 인해서 정말 탁 트인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아까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곳이고 사실 여기가 철쭉이 피면 훨씬 예쁩니다. 진짜. 근데 지금 다 철쭉인데 철쭉이 좀 안 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옛날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7년 5월 28일 날 다녀온 사진인데 중령 휴게소에서 1박 하고서 갔던 사진인데 여기가 제1연화봉이고 제1연화봉도 보시다시피 철쭉이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근데 아직 이 정도로는 안 폈습니다. 예전 제 사진입니다. 중령 휴게소에서 1박 해갖고 씻지도 못하고 고양이 세수만 한 모습이어서 부스스하고요. 제1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연화봉과 그리고 제2연화봉이고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저 어제 제가 갔을 때는 개화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한 20-30%밖에 안 되고요. 제가 소백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풍경입니다. 이름을 말씀드리긴 힘든데 제1연화봉과 그리고 천동 삼거리 중간인데 뒤에 보시면 어딘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예뻐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능선 자체도 너무 예쁜데 이 옆에 피어있는 철쭉과 어우러져서 정말 환상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갔던 산행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정말
행복했던 산행이에요. 정말 분홍분홍한 철쭉이 만개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쁩니다. 정말 너무 예쁜 소백산 능선에 피어있는 연분홍색 철쭉이 너무 예뻐요. 참고로 이 소백산 철쭉은 황매산 뭐 아니면은 저 남쪽에 있는 산들과 다르게 되게 연분홍색이어서 그래서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쭉의 밀집도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백산 철쭉을 제일 좋아해요. 그 분홍분홍한 빛깔도 너무 좋고 이 능선과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너무 좋죠. 저는 올해는 이렇게 이런 풍경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풍경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내년에 보면 되죠. 네, 찾아가는 길 좀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예, 지도 어플에서 희방 제2주차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희방 제1주차장이 있고 제2주차장이 있는데, 2주차장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2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만약에 여기 주차를 못 하시면 1주차장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편도 한 1.23km 정도 더 산행을 해야 됩니다. 입장료는 2,000원이고 주차비는 없는데 주차 공간이 한 20대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뭐 이후에 산행 시작해서 희방폭포 들러서 연화봉, 그리고 제1연화봉, 그리고 천동 삼거리, 그리고 비로봉까지 가시면 되는 코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국망봉으로 돌아서 어이곡으로 하산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좀 교통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산하면은 저는 이렇게 소백 내 차를 부탁해라고 했고, 소백산은 탁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차를 탁송해 주는데 희방폭포에서 가면은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어이곡까지 43,000원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교통편이 안 좋아서 그나마 삼가 쪽은 조금 가까워서 좀 택시비 같은 게 좀 싸서 삼가 쪽으로 하산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점 회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난이도는 어려움이고요. 등산거리는 만약에 원점 회귀를 한다고 하시면은 약 15km고 정상은 1439m이고 상승고도는 약 923입니다. 예, 시작고도가 거의 700이고 정상부 능선이 좀 완만한 편입니다. 그래서 등산 거리나 아니면 최고 고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입니다. 일단 등산 시작하면 희방폭포 지나서 한 1km가 좀 굉장히 깔딱이고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연화봉까지는 꽤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제1연화봉, 여기가 제1연화봉입니다. 제1연화봉까지 부드럽게 올라가게 되고요. 제1연화봉에 조금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후에 비로봉까지는 다 완만한 능선이어서 크게 힘든 구간이 없고요. 다만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연화봉까지만 갔다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2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면 제1주차장에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왕복 2.5km 추가로 걸어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사진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면, 여기가 희방사 매표소이고요. 희방사는 요금이 2,000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탁송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차를 주차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키는 여기에 옆에 자물쇠 같은 어떤 금고 같은 게 하나 있어 거기 넣어두면은 옮겨주시더라고요. 2,000원을 내고 입장을 했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아스팔트 따라가다가 곧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보다 거의 700 가까워서 크게 힘들지 않고요. 그 등산로가 시작이 되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희방폭포가 나옵니다. 네, 희방폭포의 모습이고요. 희방폭포는 정말 꽤나 괜찮습니다. 높이가 28m 정도이고 영남 최고의 폭포라고 불리운다고 하고요. 특히나 요 며칠은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수량이 많아서 꽤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희방폭포를 보고 등산을 시작을 하면 되고요. 장노출로 찍고 싶었는데 아이폰은 장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예, 바로 좀 가파른 오르막이 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거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꽃잎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서면은 위에서 희방폭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희방폭포의 모습이고요. 예, 희방폭포를 지나면은 일반적인 산길을 잠깐 걸어가게 됩니다. 네, 이러다 삼거리가 나오면 희방사 길과 갈라지게 되는데, 전 희방사를 들르지 않고 연화봉을 바로 갔습니다. 여기서 연화봉까지 2.4km, 주차장에서 연화봉까지는 2.8km로 약 2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연화봉까지가 좀 깔딱입니다. 초반에는 한 1, 200m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데요.
이내 곧 쇠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한 경사가 이어집니다. 가파른 경사는 한 600-700m 정도 이어지고요. 힘든 코스이니까 그리고 몸도 많이 안 풀린 상황이니까 쉬엄쉬엄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깔딱이고 한 600-700m 힘들게 올라와야 되고요. 주차장에서 한 1.2km 정도 온 지점인데요. 여기까지 1시간 조금 안 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연화봉까지는 1.6km인데요. 조금 완만한 듯 하지만은 이내에 좀 다시 오르막이 시작이 되고요. 사실 그렇게 딱히 볼 것도 없고 조금 힘든 구간입니다. 이전에 좀 가파른 오르막에서 조금 힘도 많이 빠졌고요. 하지만 등산로 정비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옆으로 제2연화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데 소백산에는 제2연화봉, 제1연화봉, 연화봉 셋 다 따로 있습니다. 일단 제2연화봉은 여기는 대피소예요. 그 기상관측소가 있고요. 기상관측소와 대피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7성급 대피소라고 불리우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있는 대피소 중에 가장 시설이 좋습니다. 무려 양변기가 있습니다. 네, 무려 치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븐스타급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제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마 코로나가 풀리겠죠. 그때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봉은 지금 올라가는 게 연화봉이 있고요. 연화봉을 거쳐서 제1연화봉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 제2연화봉, 그리고 여기가 올라가야 되는 연화봉의 모습입니다. 정말 초록초록하죠. 저 이맘때 소백산은 정말 초록초록한 것 같습니다. 연화봉까지 800m 남은 지점이고요. 특별할 거 없이 계속 가야 됩니다. 여기 좀 전망대가 있는데 소백산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망대를 좀 다 막아놨더라고요. 특히 이 방향은요. 네, 계속 뭐 특별할 거 없는 등산로를 올라야 되고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 공터도 좀 있고 철쭉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끝까지 좀 쉽지 않은 등산로이고요. 그늘을 벗어나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편으로 올라온 부근 풍경이 잘 보이고요. 너무 숨을 쌕쌕되네요. 네, 제2연화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제2연화봉이고 여기가 천문대입니다. 별이 잘 보이기로 좀 유명해요. 연화봉 대피소에서 묵으시면은 뭐 별도 많이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중령 방향에서 올라오시면은 제2연화봉을 통해서 이렇게 천문대 거쳐서 연화봉으로 오는데 여기는 임도예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어갖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완만하고 조망이 완전 멋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길어요. 여기까지 한 7km 돼서 뭐 중령이랑 그리고 희방사랑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연화봉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연화봉은 약 1400m 가량 됩니다. 1389인가 그래요. 네, 저희는 희방사에서 올라왔고 네, 여기 중령에서 오면 7km 지점입니다. 여기서 비로봉까지 4.3km이고 이 부분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연화봉 그리고 천문대, 그리고 여기가 연화봉 부근에 철쭉 군락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철쭉이 많이 안 폈어요.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기가 제1연화봉 그리고 오른쪽으로 비로봉이 보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천문대에서 연화봉 사이가 철쭉 군락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철쭉이 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한 20-30%밖에 안 폈고요. 여기 뭐 해시계도 좀 있고요. 다른 방향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은 제2연화봉 방향, 그리고 여기가 제1연화봉 방향입니다. 여기가 제1연화봉, 그 능선을 따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이죠. 네, 여기가 비로봉, 여기가 제1연화봉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로봉까지는 4.3km, 그리고 제1연화봉까지는 한 1.8km 정도 됩니다. 숲을 따라서 내리막을 가게 되고요. 내려오시다 보면은 여기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바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화봉 안 거쳐서 오는 길이 있는데 뭐 사실 이 길로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참 좀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긴 등산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험한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비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렇게 크게 가파르지도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꽃을 잘 모르겠지만은 예쁜 꽃들도 좀 있었고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오르내림을 반복을 하고요. 한 1km 정도는 좀 내리막길이다가 800m는 살짝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이 길거나 가파르지 않아서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시야가 트이는 곳에 뒤를 돌아보면은 제2연화봉과 천문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철쭉이 듬성듬성 보입니다. 철쭉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서요. 네, 제 1연화봉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는 여기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 철쭉이 많이 안 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철쭉이 가득한 곳인데 제가 6월 2일 날 다녀왔을 때는 아직 철쭉이 좀 많이 안 폈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가파른 편인데 네, 그렇게 오르막이 길지 않으니까 네, 많이 힘들지는 않고요. 뒤 돌아보면은 이렇게 능선이 보입니다. 여기가 연화봉, 천문대, 그리고 제 2연화봉입니다. 철쭉을 찍어보지만은 좀 아직 많이 이른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온 길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능선을 따라서 제 1연화봉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다 막아놨더라고요. 저렇게 전망대를. 저기 비로봉이 보이네요. 철쭉이 아직 좀 덜 펴서 아쉬운 느낌이 좀 있지만은 철쭉 아니어도 소백산 자체가 워낙 예쁘기 때문에 눈이 황홀한 산행을 할 수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이파리 색깔이 좀 안 좋은 철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꽃을 안 피고 올해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도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은 연화봉에서 40분, 50분 정도 오시면 제 1연화봉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비로봉까지 2.5km인데 1시간 남짓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7, 800m는 또 숲길을 따라서 오르내림을 반복을 합니다.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고요. 이제 특별할 것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르막길이 좀 가팔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서 크게 힘들 건 없고요. 중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이 나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 올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조망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망터가 꽤 괜찮아요. 여기서 풍경을 보여드리면은 네, 오른쪽으로는 연화봉, 왼쪽으로는 비로봉이 보이는 조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백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제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비로봉 넘어서 여기 어이곡 삼거리까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제가 소백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없는데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제 소백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 진짜 멋있는 능선 많잖아요. 지리산 연화성경도 그렇고 뭐 덕유산 능선도 예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능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능선이에요. 여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 길을 갈 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 이 멋진 풍경이 거의 그 어이곡 삼거리까지 한 2, 3km 이어지는데 이 능선이 너무 예뻐서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거죠. 정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소백산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 비로봉을 지나서 어이곡 삼거리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원래는 다 철쭉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다 철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철쭉이 많이 안 폈었어요. 저렇게 드문드문 보였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2017년 5월 28일 날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가 진짜 멋있습니다. 철쭉이 피면은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능선과 어우러져서 이 분홍분홍한 게 진짜 너무 멋있는데 너무너무 아쉽죠. 이게 어제 찍어온 건데 이게 제가 예전에 찍어온 건데 너무 멋있는데 올해는 좀 저는 못 볼 것 같고요. 저는 내년에 다시 기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내려오고요. 조금 더 지나서 하나의 고개를 또 넘으면 또 멋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 진짜 소백산 진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좋아합니다. 소백산이 원래 좀 능선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무가 못 자란대요. 그래서 조금 강한 철쭉 같은 거 그리고 풀 같은 것만 좀 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소백산 능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기가 다 철쭉인데 철쭉이 아직 좀 개화가 좀 뜨문뜨문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네, 비로봉까지는 한 1.5km 남았고 제 1연화봉에서 1km 온 지점입니다. 길을 뒤돌아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옆에 철쭉이 아직 개화 정도가 30% 정도밖에 안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찍어도 너무 멋있고 이런 멋있는 풍경을 보면은 셔터를 누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사진을 안 찍어? 말이 안 되지. 너무너무 멋있었고요. 예, 굳이 철쭉철이 아니어도 한번 맑은 날 가보시면은 정말 멋진 풍경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 뒤로 비로봉이 보이네요. 네, 또 하나의 봉우리를 살짝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원래 철쭉 터널이거든요. 철쭉이 굉장히 많은 터널인데 제가 봤을 땐 철쭉이 그렇게 많이 피진 않았었어요. 숲길을 살짝 또 좀 넘어오면은 저 뒤편으로 비로봉이 보이고 비로봉까지 가는 아름다운 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철쭉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갔을 때는 좀 많이 안 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너무 정말 아쉬웠나 봐요. 이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야. 전 제일 걱정은 다음 주에 가서 예쁘면 다행인데 진짜 저렇게 한번 만발 안 하고서 그냥 다 사들어 버릴까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꽃망울 터지기 전인데 꽃망울 터지기 전에 이렇게 시든 것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뭐 식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제가 그럴 거다 안 그럴 거다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소백산이 뭐 이렇게 훼손된 자연을 많이 복구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곧 천동 삼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천동 삼거리고요. 천동 탐방지원센터 다리안 국민관광지에서 올라오시면은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게 되죠. 제가 겨울에 정말 너무 황홀했던 설경을 본 곳인데 여기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오른쪽은 연화봉 방향 초나무가 상고대가 피면 진짜 예쁩니다. 왼쪽이 비로봉 방향. 예, 요 나무가 상고대가 피면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천동 코스편 한번 보시면 제가 겨울에 다녀왔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천동은 겨울에 가시면은 제가 상고대 피면 기절합니다. 여기 천동으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비로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비로봉에서 한 500-600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여기도 철쭉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밀집해서 펴 있지는 않은데 이건 두 개인데 이 왼쪽 거는 조금 색깔이 조금 많이 빛을 발했고 오른쪽은 되게 싱글싱글하고 그리고 꽃도 많이 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좀 예쁜 철쭉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얘는 좀 유난히 예쁘게 펴 있어서 좀 찍어봤습니다. 다 이렇게 펴 있었으면 아마 정말 한 1000배 좀 예뻤을걸요. 너무 예뻤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예, 여긴 무인 대피소가 있고요. 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대피소가 조금 있습니다. 네, 여기 비로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역이고요. 이 능선이 정말 그냥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예쁩니다. 기절합니다, 여러분. 이 옆에 군데군데가 다 철쭉이고 작년 제가 천동 코스에서 올라갈 때 손 시려워서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겨울에 만약 가시는 분들은 정말 바람이 많이 부고 정말 추운 곳이니까 조심해서 가시고요. 여기 온 길입니다. 근데 이 부분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다 철쭉이죠. 철쭉이 막 진짜 황매산 혹은 뭐 일림산 이런 데처럼 진짜 막 밀집해서 한 번에 확 피는 건 아닌데 군데군데 있지만 그것도 참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소백산 비로봉에 도착하게 되고요. 비로봉은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옆에 여기 정상석이 있고요. 사방이 확 트여 있어서 어디를 봐도 멋진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2 연화봉이고 저희는 이 뒤로 올라와서 연화봉에서 이렇게 해서 이 능선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제1 연화봉에서 한 1시간 남짓 걸릴 것 같고요. 희방사 주차장에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거는 삼가탐방지원센터 방향인데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어이 삼거리 방면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능선은 국망봉을 가는 능선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날 국망봉까지 돌아서 어이계곡으로 내려왔는데 예, 조금 추천하진 않습니다.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전 유튜브 한다고 갔다 오긴 했는데 교통비가 43,000원? 그게 좀 비싸서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이국 삼거리까지가 능선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여기가 국망봉 그리고 여기가 상월봉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뒤로 늦은 매기를 제로해서 하산을 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온 천동 삼거리에서 온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도 천쭉이 군데군데 있는데
아 진짜 소백산 능선 너무 예쁘네요. 저희는 여기 희방사에서 6.7km, 희방사 제2주차장에서 한 7.5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점 회기하시는 게 아마 교통이 가장 편해서 원점 회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럼 좀 길어지니까 참고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탁송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등산 코스를 짜는 것도 방법인데, 탁송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비랑 좀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냥 좀 빨리 픽업해서 하산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산행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소백산 희방사 코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희방사 코스는 연화봉에서 비로봉까지 정말 소백산의 멋진 능선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특히나 요즘은 철쭉과 어우러져서 더 멋진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멋진 철쭉은 못 봤지만은 여러분들은 멋진 철쭉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